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프롤로그. 작품은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가? 예술가에게 영감의 원천은 사방이고 일상이며 모든 순간이다. 표현과 해석, 의미 부여와 오독, 빛나기도 빗나가기도 하는 대기와 먼지의 재생산. 장면의 뒤로 감기와 앞으로 감기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고 누구에게 말을 거는가?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쓰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게스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주 사랑스러운 지금 모습으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유보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 알아서 이렇게 척척. 저는 여느 독립출판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혼자 쓰고 혼자 제작하고 혼자 팔고 있는 하지만 책 반응이 좋으면 함께 기뻐하는 동료 몇은 곁에 두고 있는 나름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독립출판 작가 유보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 8월에 첫 에세이집 집 어느 민달팽이의 유랑을 시작으로 시집 하지가 지나고 장마가 끝나도 에세이집 애정재단 그리고 이번 신간 서간문집인 레터스 투 윈터 이렇게 총 4권의 단행본을 출간했고요. 특히 첫 책 민달팽이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지연 작가님의 클래스를 통해서 책이라는 물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또 다시 한번 저의 출판 스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작가님. 영광입니다. 네. 여기 애틋한 사제지가 맞아요. 이제는 동료가 되셨네요. 맞아요. 네. 사실 작가님 소개가 제 몫인데 너무 잘 해주셔서 사실 제가 직무유기를 느끼는 그래도 해주세요. 한편 뭐 조금만 읽어보자면 잘 미루는 사람 시와 아이돌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믿음에 기대어 쓴다. 라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하고 이제 171화인데요. 혹시 작가님이 주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71화 1부는 사랑스런 관찰자의 세상 유보 작가입니다. 작가님의 책을 접하면서 뭔가 되게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짓게 된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작가님이 관찰하시는지 이제 질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유보 작가님의 이야기를 담은 첫 에세이집 집 민달팽이의 유랑책은 여름에 초입에서 작성되었는데요. 내지를 열면 초반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발 디딜 곳은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 라는 문장인데 두 발이 명백히 땅에 딛고 있어 라는 두 번째 목차까지도 되게 다정하고 단단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책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당시 작업 과정 그리고 작업 이후에 작가로서 차기작을 고민하시던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정하고 단단한 작가라는 말이 개인적으로는 좀 큰 위로가 되는 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저런 수식을 얻음으로써 용서를 좀 받는 그런 기분이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누구나 자기 스스로만 아는 좀 위약적이거나 연약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저도 그걸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면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제 글에서 다정이나 단단히 느껴진다면 제가 글을 통해서 취하고 있는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수식인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런 감상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민달팽이 같은 경우는 출간이 곧 마침표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민달팽이를 집필하면서 나는 두 번 다시 내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수십 번 생각하면서 집필을 했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께 그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민달팽이는 저라는 한 개인의 어떤 태생적 수치심과 괴로움과
자기 파괴와 그러한 것들의 역사, 그리고 그럼에도 갖는 제가 삶에 갖는 희망에 대한 조금은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 이걸 쓰고 나서 이제 입으로는 이 얘기를 하지 말자. 책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걸 읽어줄 사람들에게 그 몫을 넘기자라고 생각하고 썼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작업 과정은 아까 살짝 언급했듯이 지연 작가님의 그 6주 클래스로 완성이 되었고, 완성이 이미 됐던 원고들도 조금 있었고 6주 동안 가열차게 쓴 원고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을 했고 최근에 2세를 뽑았어요. 와, 최근에 축하드립니다. 2년 만에 이제 1세를 좀 털고 2세를 뽑았는데 사실 몇 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초판보다는 1판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2년 만에 제가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 다 저를 이제 떠나고 2세를 뽑게 되니까 기분은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책을 쓰시면서 느꼈던 무거울 수 있는 감정을 많이 담으셨다고 했는데 네. 뭔가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정화가 됐다? 뭐 이런 감정도 느끼셨을까요? 승화가 승화. 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제 안에서 골맞다고 생각했고 저를 괴롭게만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표현하면서 좀 글로 승화시켜서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위로 같은 단어가 아직도 저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위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는 건 오히려 쉽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스로 위로받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서 위로라기보단 좀 승화? 내보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의 이 완성되는 과정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책 완성되는 과정 보면서 채찍이 필요가 없는 작가님이었어요. 정말 알아서 잘하시는 작가님이었는데 그 집 어느 민달팽이의 유랑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작가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이제 다시는 내 입으로 하지 않겠다 했던 이 이야기라고 하시니까 집이라는 이 책에다가 묶어두고 그래 여기에서는 너는 이제 이 이야기로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2차 해석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두 분을 보면서 제가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지가 지나고 장마가 끝나도 시집은 고요한 공간 속에서 뼈와 살을 다 드러내어 문장에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인데요. 출간된 지 1년이 지나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 수록된 시 중에서 애정이 가는 문장 3개가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지가 지나고 장마가 끝나도 시집은 일단 여름의 이미지를 담은 시집인데요. 네. 그 중에서 문장 3개를 뽑아왔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울창해진 것들은 반드시 배신을 하니까 자꾸 앙상한 것들에 목을 매잖아. 울창한 곰팡이 중에 있는 식구이고요. 시집의 첫 시의 첫 식구인데 네. 많이들 인상 깊다는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공감이 되는 문장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울창해진 것들은 반드시 배신을 하니까 자꾸 앙상한 것들에 목을 매잖아. 여기에 공감이 많이들 되면 좀 슬프잖아요. 그렇죠. 공감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근데 다들 이런 감각이 어떤 건지 문장으로 읽었을 때 체화되어 있나 보다 공감이 되는 걸 보면 그래서 좀 인상 깊었고 또 네. 첫 시의 첫 식구기 때문에 나 좀 잘 배치했나 보다 약간 이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하면 될까요? 네. 그럴듯하게 진 것을 너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겨울 같았다. 달아오르는 목덜미. 부자연스러운 생활 중. 이 식구는 여름 시집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겨울 시어가 들어간 식구예요. 네. 계절의 전복
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간절한 마음이 나의 시공간을 바꾸어 버리는 듯한 경험, 그런 거를 글로 좀 만들어내고 싶어서 썼던 문장이고, 이게 그럴듯하게 진 것이 꽃다발이거든요. 네. 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야기해도 전혀 스포가 아닌데 어떠한 간절한 것을 상대에게 선물하고 싶은 그 마음은 사랑이고, 그랬을 때 지금 이 계절인데 갑자기 겨울인 것 같아 라고 계절이 전복되는 그런 감각을 담은 시구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겨울 같았지만 목덜미는 달아오르는 그런 이미지. 네. 이야기를 사건 발생 장소에 두고 오는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계절을 연장하게 하는 생활의 은인인지도 모른다. 하지가 지나고 장마가 끝나도 중. 이제 표제시의 마지막 연인데요. 아무래도 표제시다 보니까 쓸 때 제가 힘을 많이 주기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이기도 한 문장이에요. 저라는 사람한테 이 문장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사건 발생 장소에 두고 오는 버릇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떠한 나의 이야기를 사건 발생 장소에 두고 왔을 때 그게 계절을 연장하게 하는, 내 계절이 연장됨으로써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게 절친하게 지내는 영통의 독립서점 5평에서 문장 엽서로 만들어주시면서 넣어주신 문장이기도 해서 넣어봤습니다. 뭔가 시는 내가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거를 되게 뭐랄까 촌철살인 같은 단어나 뭔가 예상치 못한 단어들의 조합 같은 걸로 꽉 잡아놓기 때문에 되게 와닿는 게 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시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유독 좋아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것은 제가 살면서 경험한 첫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근데 그분이 시인이셨고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이렇다 할 좋은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편인데 그냥 다 뭐 평범하거나 오히려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 이렇게 좀 왼손잡이 아까 우리 네. 여담으로도 얘기했지만 막 교정시키려는 막 이런 거에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힘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대학을 좀 늦게 갔어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났던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시인이셨는데 운이 좋게도 저한테 너무 좋은 선생님의 역할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시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입문하게 되면서 당연히 장르가 시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 시를 써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교내 시 쓰기 대회 이런 걸 좀 나갔었거든요. 잊고 있었던 유년이 20대 중반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만났던 분이 시인이셔서 전 자연스럽게 운명처럼 시를 좋아하게 됐고 시를 거의 덕질하듯이 시와 시인을 시집과 시인을 그렇게 좀 탐구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의 이제 잊고 있던 시인으로서의 작가님을 좀 깨워주시고 그쵸.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입문하게끔 만들어주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맞아요. 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쵸. 일이네요. 정말로. 신인을 발굴해준 그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은인이십니다. 작가님의 글을 읽다 보면 두려움을 좀 맞닥뜨려도 좀 계속해서 걸어간 후에 살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번에 많은 문장을 써내시는지 아니면 짧게 메모해두었던 조각글을 모으는지 그리고 그 글을 쓰신 후에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메모를 할 수 없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쓸만한 메모는 쓸 수 없는 이유는 노트와 펜을 갖고 다니면 그렇게 어느 순간 다 사라져요. 그리고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생각지도 못한 어디선가 발견이 돼요. 네.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톡 나에게 보내기를 그나마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뭐 그조차 제가 아카이빙이나 정리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썼던 거, 그거 뭐였지 하고 찾으려면 그냥 계속 스크롤, 검색을 사용할 수 없고 계속 스크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메모랑 좀 안 된다. 나는 이런 게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를 인정을 했고, 사실 저는 그 대신에 생각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지 않은 모든 순간에는 거의 머릿속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한 정도로 유사한 방식으로 지내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계속 문장을 만들고 어떤 생각이 오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는 좀 그게 아쉬웠어요. 운전을 하면서는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니까. 그쵸. 근데 걸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머릿속으로 정말 많은 문장을 쓸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그게 나중에 다 뭐 기억이 나냐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아니죠. 네. 하지만 작업하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으면 그대로 복귀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지도 않고 근데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그래도 1000자에서 1500자는 쉬지 않고 걷더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앉았을 때 좀 큰 볼륨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제가 메모 대신 하는 일 같아요. 평소에 머릿속으로. 그래서 평소에 내 생각이 곧 내가 쓰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머릿속으로 쓰는 생각들이 결국 작업기에는 문장화가 되는 것 같고 작업 과정 같은 경우는 초고를 한 반 정도 네.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목차를 좀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원고를 완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전 느린 작업자긴 해요. 그리고 이제 표지 시안에 대한 고민을 틈틈이 하죠. 이제 원고가 안 써질 때. 그렇죠. 제일 재밌는 작업이죠. 네. 원고 안 써질 때 문장이 막힐 때 그럼 표지로 좀 생각해보자 해서 표지를 좀 해보고 탈고와 수정을 반복하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색을 만들어야겠군 하는 시기는 항상 큰 페어를 앞두고 아하. 인것 같아요. 다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군요. 그래도 페어 때 짜잔 하는 게 맞아. 판매에 있어서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도 그게 시기가 적절한 편인 것 같고 그래서 메모를 거의 하지 못하는 저의 이런 버릇 습관 때문에 반대로 현실의 문제들은 자주 놓치고 사는 편입니다. 저의 구멍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업무나 뭔가 협력해야 하는 업무나 이런 글쓰기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똑부러져 보인다라는 말을 사실 종종 듣는데 그거 다 제가 이미지 메이킹 제가 다 구축해놓은 허상에 속으시는 거고 저는 사실 굉장히 허당이라는 점. 갑자기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네요. 네. 근데 되게 뭐랄까 효율적이신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노트를 만들어두거나 메모를 하면은 그거를 다시 뭐 디지털로 바꾸고 그 뭐 자료 조사하는 과정 중에 샛길로 빠질 수 있는데 네. 작가님은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옮기는 거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좀 반대되는 점 중에 하나는 지연 작가랑 저는 운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생각을 멈출 수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둘이 우리는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좋아할까 이 얘기를 한 번 했다가 생각을 멈출 수 있어서인 것 같다. 그 순간만이라도 좀 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즐기는 뭐랄까 피라미드의 최강자 느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쉬어야겠다 운전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어제도 생각했거든요. 왜 나는 지금 체력이 비소가 되나요? 앵꼬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체력이 다 소모되었는데도 네. 쉬지를 못할까? 왜 자꾸 대본 달라고 여러분께 요청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운전하면서 좀 쉬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MBTI가 N이신가요? 네. 그 N들이 정말 이게 누가 기절시키지 않는 이상 생각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건 성향이네요. 그럼 어쩔 수 없네. 기질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때 그 생각에서 그 메모를 한 저와 작업을 하는 순간에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지금의 제가 됐을 때는 또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할 것이고 다른 방향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즉흥을 좀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필요한 메모는 사실 업무를 하기 위한 일상생활을 메모죠. 위한 네, 메모군요. 투투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또 예쁜 초록색, 짙은 초록색의 투두리스트 메모장을 샀어요. 네. 사실 지금 가방에 잘 있어요. 한 네. 2장 썼나? 근데 또 얘가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작업에 있어서의 메모는 크게 하지 않는 편.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메모와 기록을 통해서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을 늘 부러워하고 존경하긴 해요. 제가 못하는 거다 보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천재적으로 보여요. 그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천재적인 면모를 보이는 작가님께 큰일 났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집부터 에세이, 서간집까지 출간하시는 책의 장르가 무척 다양합니다. 감정을 담아 써내려 가는데 책이라는 형태를 선택하신 이유와 자신의 감정과 문장을 담아내는 책을 출판하는 작가님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네. 이 질문을 받자마자 딱 생각난 무언가가 있었는데 네. 그 어떤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뮤지션들이 나와서 뭐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하면서 즉흥 연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수 태연님이 나오시는 중이었는데 네. 즉흥 연주를 하는 다른 가수들이 태연님한테 할 줄 아는 악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근데 태연님이 거기서 저는 그냥 싱어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워딩은 아마 다를 수도 있지만 뉘앙스가 나는 보컬리스트다. 네. 나는 그냥 노래를 하는 거다라고 저한테는 들렸고 기백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뮤지션이라면 뭐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연주하고 아니면 그 다른 외적인 뭐 가사도 쓰고 작곡도 하고 뭐 그런 멀티가 사실은 요즘에는 사실은 대세고 그런 거를 할수록 더 인정을 받는 분위기가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도 뭐 N잡 이야기 하듯이. 근데 가수 태연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그 당당함과 저는 싱어예요. 이게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질문을 받고 그게 딱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감히 태연님과 같은 선상에 저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책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하기 이전에 저는 이미 작가라고 제 정체성을 지었고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작가니까 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이게 별 질문이 아닌데 또 이렇게 장황하게 썰을 풀어가지고 시간을 좀 끌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쓰는 행위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게 저의 가장 명백하게 진심 어린 마음이라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막 뭐랄까 인과관계를 반대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역시 천재적인 유보 작가님. 오늘 팬이 한 명 더 생기셨네요. 네. 요 작가님. 큰일 났다. 저 가서 천재 아니에요. 책 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멋지네요. 뭔가 예시로 들어주신 태연님도 네. 마찬가지지만 사실 작가라는 정체성을 확정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진정 작가가 맞나 이런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나는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간을 하고 출판을 하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마음가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뭐랄까요? 요즘 브랜딩? 약간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은 없어요. 네. 뭐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관심사가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믿음에 기대어 쓴다라는 말을 작가 소개란에 쓰는 것도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표지나 판형에 이게 유보책이라고 해서 규칙성을 둔다든가 뭐 딱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걸 해준다? 내 글을 읽고 누군가가 유보 글은 이런 것 같아 하면서 그런 브랜딩을 해준다면 너무 감사.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게 제 역량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글이 저보다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커서 그냥 글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하는 시점인 23년 올해 10월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레터스 투 윈터는 여름의 시인 Y와 겨울의 화가 R이 주고받은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개에 따르면 시에 담았던 태도와 시선과 절망과 동경을 겨울의 분위기와 사물로 덧댄 편지를 써보냈지요. 편지를 읽은 후 R은 편지와 시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재해석을 통해 몇 폭의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고 되어 있었어요. 작가님의 소개에 써있듯이 시를 활자로 그리는 그림이라 여긴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글, 문장, 그림, 사진처럼 감정선이 좀 닿아 있는 것들의 변주를 책 속에 굉장히 재밌게 담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처음에 책을 보면서 했었는데 Y와 R이 이 책을 기획하게 된 순간부터 이후의 작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신간이 나왔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너무 자축. 축하드립니다. 자축. 일단은 여기서 Y와 R은 당연히 이 허구의 Y는 저 유보고요. 네. 허구 세계의 R은 일러스트레이터 레 작가님이십니다. 네. 일단 레님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고 독립출판 쪽에서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영역에서는 그래도 팬도 많으시고 네. 돌돌이 지구색연필 하나로 흑백 그림을 그리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분이 애정재단 세 번째 책 애정재단 표지 작업도 해주셨고요. 수원 동료 작가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약간 친구 반 동료 반 약간 이런 사이인데 네. 그 정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애정재단을 이제 다 작업을 끝내고 그분이 애정재단에 이제 DSLR로 애정재단 이제 몇 컷 이제 찍어주시는 중에 레님이랑 저랑 정말 감사하고 운 좋게도 손발이 좀 잘 맞는 협업 메이트예요. 네. 좋은 작업 메이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분야의 짱이라고 너무 좋은데요? 정말 네, 좋습니다. 여겨주는 당근과 당근 오직 여기 이곳은 당근만 있는 세계 당근 세계인 곳인데 애정재단 작업을 하면서 레님은 그림으로만 저는 글로만 된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로젝트인 레터스 투 그 괄호 블랭크 책 표지에 보시면은 레터스 하단에 레터스 투 블랭크하고 볼륨 1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1번이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레터스 투 윈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블랭크가 남겨져 있다는 거는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군요. 그렇죠. 저희의 기획은 저희의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레터스 투 블랭크 프로젝트를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서로의 멱살을 잡고 너는 계속 그리거라 나는 계속 쓰겠다라는 그러한 동력이 되기 위해서 네.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또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가 레터스 투 윈터가 나오게 된 거고 레터스 투 윈터 같은 경우는 시집 제 두 번째 책이자 첫 번째 시집인 하지가 지나고 장마가 끝나도를 기반으로 여름에 Y가 겨울에 R에게 편지를 쓴 프로젝트예요. 겨울의 흑백 이미지가 훨씬 익숙한 R한테 이제 Y가 여름의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썼고요. R은 Y에게 답장으로 시와 편지를 재해석한 흑백의 그림을 답장으로 보내는 세계관입니다. 실제로 작업은 한 편에 한 장씩 그렇게 주고받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미리 이 하지장마 시집에서 편지로 쓸 시를 먼저 고르고 그걸 이제 공유를 해서 각자 좀 저는 편지를 쓰고 그 시에 맞춘 그림을 좀 그린 후에 과정을 공유하면서 편지가 한 편 완성되면 보내고 그랬을 때 이제 그림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와 편지를 재해석한 그림은 계속 이제 온고잉으로 책 편집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에 최종까지 그림은 계속 온고잉으로 수정이 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컨셉이 너무 다정하지 않아요? 네. 겨울의 흑백 이미지에 익숙한 그림 작가를 위해서 여름을 알려주는 편지를 쓴다라는 그게 뭐랄까 쌍방구원 서사 같달까? 너무 좋아요. 네. 저 구원이란 단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혹시 괜찮으면 그게 어떤 방식인지 제가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편지에 근데 사실은 이제 겨울에도 저희가 수박을 먹을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허구의 세계관이 겨울을 산 알의 공간에는 수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으로 이제 하지장마의 시에는 수박이 등장하는데 어제는 올해 첫 수박을 먹었습니다. 아주 달았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 짐작하지만 여름 과일인 수박은 둥급니다. 두껍고 단단한 껍질이 부서지기 쉬운 과육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원하는 대로 자르기가 까다롭습니다. 단단한 껍질을 뚫어야 하는 만큼의 힘이 실린 칼, 그런 것이 껍질에서 과육의 경계를 가를 때 순간 통제하기 쉽지 않은 가속도가 붙기 때문입니다. 푹 익은 수박은 농도가 옅은 뱅쇼를 얼린 듯한 색과 질감입니다. 꽁꽁 얼린 것은 아니고 당신의 앞마당에 쌓인 눈이 밤사이 살짝 얼었을 때처럼요. 그래서 햇빛이 내릴 때 눈의 결정에서 빛의 산란이 보일 때처럼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름의 이미지를 최대한 겨울만 아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을 담은. 저 방금 레터 구독 눌렀습니다. 안 누를 수 없어요. 그렇죠? 레터 구독 신청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레터스 투 윈터의 초반 알에게 보내는 첫 편지인 15페이지 쪽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일은 그가 저를 많이 사랑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서 많이 사랑해서 저에겐 번역이 필요한 말입니다. 는 문장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하지가 지나고 장마가 끝나도 시집에서도 책 제목과 동일한 시의 내용 중에 너를 많이 사랑해서 그래, 많이 사랑해서라는 문장이 나오죠. 이 문장의 감정선이 작가님의 모든 작품에서 묻어나는데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랑을 앞에 세워두고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면서 놀람과 함께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작품 전반에 걸쳐 작가님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현재 작가님이 느끼고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하지장마에 등장하는 질문에서 읽어주신 구절은 네. 사실 좀 슬프고 아픈 구절이에요. 네. 제가 경험했던 특히 유년의 어떤 경험은 사랑이 폭력 같았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번역이 필요하다 나는. 이게 나를 사랑해서라고 말한다면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번역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였는데 그런 게 민달팽이 책에도 어느 정도 실려 있는 것 같고 그 연장선으로 하지장마에선 시로 좀 구축되어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 너무 어렵죠. 그렇죠. 예, 이 길이의 질문을 읽는 것만큼 어렵죠. 근데 항상 생각하지만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 사랑의 대상이 뭐든 간에 그 대상이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뭐든 간에 감정을 가지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느 것이든지 사랑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즘 저는 사랑 중에서도 제가 가장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사실은 진행 중이고 그 사랑의 느낌은 되게 두껍고 튼튼한 근데 아래가 훤히 보이는 유리 땅을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무너질 것 같진 않지만 자꾸 아래가 보여서 조금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요즘 느끼는 사랑인 것 같고 그 감상해 주신 부분 중에 사랑을 앞에 세워두고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면서 놀람이 느껴졌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인상적인 피드백이었어요. 감상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요즘 하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지금 제가 하는 사랑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확실히 느리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었는 줄도 모르고 그게 사랑이었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던 사랑이었네 라고 이제 느낀 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사랑. 그래서 현재 느끼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저의 소망은 덜 이기적이고 싶다. 사랑 앞에서만큼은 좀 덜 이기적이고 싶고
노력 중이긴 한데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뭔가 가슴 가득 한껏 포옹을 내어주다가 때로 가끔 멀어진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사실은 뒤돌아보면 2발자국 이내에는 있는 그런 사랑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최근의 사랑이 이제 조금 유리 같다. 이제 뭐 축약해서 얘기하면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붙는 전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깨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그 상대방과의 그 신뢰가 이게 너무 뭐 좋아서 불안하지만 얘랑은 안 깨질 것 같아. 그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제 개인적인 감상으론 안정적인 무언가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단단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유리, 그 두꺼운 유리 사이로 밑으로 보이는 그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뭔가 내 자의도 있겠지만 타의 혹은 우리가 마주하는 SNS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이 의심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뭔가 맞아요, 생기는 맞아요. 것들이 있잖아요. 너도 진짜 그래? 약간 이렇게 물어볼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좀 잔재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누구나 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어떤 대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두껍고 튼튼한 유리 땅은 그래서 아래가 보이는 이 유리 땅은 그냥 사랑하면 사실은 다들 비슷하게 느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외부의 영향인 점들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둘이 다음 편도 기대하면서 이제 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네. 벌써 질문이 2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드릴게요.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작가님의 소개처럼 정말 다양한 글을 바탕으로 독자들과 만나고 계신데요. 조금씩 자신만의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쓰는 사람이 읽는 사람보다 많아진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질문 같은데 네. 돌이켜봤을 때 제가 책을 내기 이전 그리고 어떤 기성 문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시절에 잘 안 써질 때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써진다. 요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쓸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쓰레기다. 뭐 이런 고민. 결혼할 때 사실 얘기하면 별 소득이 없어요. 별 소득은 없고 술만 있어요. 네. 왜냐면은 별 소득이 없는 이유 돌아오는 답변이 그냥 써. 이게 다였거든요. 그냥 써.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어느 정도 물론 저는 독립출판으로 넘어왔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제 책을 제가 만드는 거에 있어서 500%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할 거고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쓰세요. 결국 그 말을 되물림으로. 네, 왜냐하면 그래야 알아요. 내가 진짜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로 써야만 하는 사람인지 계속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 제작과는 별개의 이야기. 글을 쓰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책을 만드는 일은 또 다른 일이라고 저도 해보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일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원고를 작성하는 그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일단 써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거를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가를 자꾸 반추해야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책이 만드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죠. 출판사 일도 얼마든지 재밌기 때문에 그거 두 개는 반드시 별개이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싶다면 그냥 계속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안 써질 땐 그냥 쿨하게 안 써요. 어차피 내가 그 타이밍이 오면 쓸 거라는 자신감을 좀 얻은 상태라서 네. 물론 이것 또한 앞으로 기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두렵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쓰고 계시고 쓰고 싶다면 그럴 때 놓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 되게 뭐랄까 대충 들으면 가장 뻔한 말이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정말 정답일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거나 글로 써서 남들과 나누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신데 그렇죠. 저희 유보 작가님의 에세이를 제가 읽어봤을 때도 이 이야기를 혹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이나 약간 이런 것도 있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워하시는 약간 내 이야기를 남들과 나누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 좀 전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장르의 선택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저는 글쓰기를 에세이보다 시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어려운 글쓰기가 에세이인데 질 좋은 잘 쓴 에세이가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장르인데 시를 선택했을 때 저는 안전지대라고 느꼈던 게 이걸 에세이로 쓰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시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는 어려워, 뭐 현대시 난해해 이런 말 사실은 이제 저는 좀 그런 말도 고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 넘어갔죠. 이제는 그런 시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향유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많이 읽어보셔서 나는 내 이야기를 이렇게 날것으로 하는 게 두려워라고 하신다면 장르적 장치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뭐 서간문집을 제가 썼듯이 가상의 세계를 구축해서 편지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내 자아를 두 개를 분리해서 방법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날것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만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날것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되 어떻게 하느냐는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맞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선택해보는 공부를 하는 것도 글쓰기에선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혹시 앞으로 출간 예정인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향후 계획 같이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사실은 민달팽이를 내고 나서 차기작 계획을 했던 게 덕질 대서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너무 이것을 오래 해왔고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도 다양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 마냥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오래 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했던 놈이 또 사회면에 나와요. 막. 이러니까 제가 이거를 막 정리가 안 돼서 이거는 거의 이거는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그걸 이제 무기한 미뤄두게 됐는데 네. 지금 제가 어쨌든 2년 사이에 얇지만 단행본 4개를 냈고 그렇다 보니까 출간 자체는 조금 쉬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걸 제가 부업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 본업 네. 그거도 지금 좀 바쁜 시기라서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라서 출간은 조금 내려놓고 싶고 뭐 이러다가도 빌고 치면 뭔가 또 사각사각 만들겠지만 저는 극강의 피라서 피라서 근데 바람이 있다면 다음 책은 한 40편 정도의 시를 실은 풀랭스의 시집을 와. 만들고 싶다라는 게 1번 그리고 한 2년 안에는 내가 덕질 이거를 완성시켜야 이 시류가 지나가기 전에 이 책을 팔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중요해요. 네, 그쵸. 중요하잖아요. 이 지금 아이돌 붐이 끝나기 전에 나도 빨리 아이돌 책을 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메일링 서비스를 해서 원고를 조금 모으긴 했는데 부족하긴 해서 아무튼 그러고 있고 올해 안에는 1인 출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할 것이다. 난 이걸 그만 미룰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출판사 명도 생각해놨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계속 페어가 있습니다. 3주 연속으로 페어가 있습니다. 아니 향후 계획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페어가 이렇게 많았구나. 제가 마우스북 페어를 제일 먼저 언급했던 거는 저희도 글지마 작가와 저도 연합부스로 나가거든요. 연합부스로 나오세요? 네. 그리고 저희 유보 작가님도 나가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클립에 참여하셨던 게스트분들도 많이 나오시는 행사여가지고 부산에서 또 처음 열리는 북페어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레터로 나갑니다. 퍼블리셔스.
북페어가 마찬가지. 네, 그러면 저희는 다 같이 마우스 북페어에서 또 만나 뵐게요. 네, 다시 또 네, 만나는 좋습니다. 걸로 하고 네. 이제 방송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네. 혹시 2부 주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과 겨울 이야기를 책에서 많이 해주셨던 만큼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으실 것 같다는 이제 예상을 하면서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